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하루아침에 독재 국가가 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48년 7월 17일 민주헌법을 제정하였고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개인의 독재 야욕과 자유당의 장기 집권 음모가 결부되면서 헌법을 뜯어고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쉽사리 우리나라도 독재 국가로 변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도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여서 빨갱이로 만드는 등 국가폭력에 있어서는 단연코 세계사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국민들은 독재를 수용할 수 있었을까? 권력의 입장이 아닌 독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독재 국가가 되었는가입니다. 현재 일본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의 일본 상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간단하게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설명해 볼게요. 우선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타이완을 확보했고, 러일전쟁을 통해서 조선과 남만주 이권을 장악하고,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전체를 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6년 후인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과 전면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 즉 2차 세계대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후기로 갈수록 제국주의 국가로의 발전이 일본식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군부 독재 국가로 가는 과정과 꼭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자유민권 운동을 거쳐 1920년대 찬란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가 열려요. 일본식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리더들이 모두 죽게 되고, 부족하더라도 정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고 직업 정치인들에 의해서 내각도 구성되고,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여러 사조나 운동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1925년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조숙한 민주주의는 단박에 사라지고 맙니다.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빌미로 무차별적인 사상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극단적인 극우파 사상가, 극우파 단체, 그리고 군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극우 단체들은 이미 191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요. 황도의회, 대일본 국수회, 적화방지단, 대일본 정의단 등등이 만들어져서 좌익결과 물리적 대립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일본판 파시즘의 아버지 기타 이키가 나와요. 아시아 민족의 해방이라는 기치하에 일본의 국가 개조를 주장합니다. 결국 극우적 가치를 설파하는 내용인데, 유전사, 행지사, 건국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결국 진보파와 극우파의 경쟁에서 극우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 5.15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 정당 정치가 끝나고 사이토 내각이 들어서는데 처음으로 군부 관료 연립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36년 다시 2.16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데라우치 육군상은 자유주의 배격, 전체주의 체제로 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펼치게 돼요.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까요? 군부와 관료, 그리고 재벌이 유착을 합니다. 독점적인 체제가 구축이 된 거죠. 그리고 1937년 말부터는 정당 해산, 노조 해산,
진보 지식인 축출 등 강력한 억압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시점에 군부 지도자 도조 히데키의 독재 체제가 열리게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권력이 일원화되니까 자연스럽게 그중 우두머리가 독재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독재 국가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단순히 헌법을 뜯어고치고 정보기관이 나서서 진도주의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말살하고 그로 인해서 내부 비판조차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독재자가 나오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